서울의 겨울, 찬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거리의 불빛조차 사람의 마음속 얼어붙은 추위를 녹이지 못하는 날이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강수진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여자였지만 그녀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한때 아내였고 엄마였으며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5살 딸 지원이의 웃음소리가 그녀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죠. 하지만 그 빛은 알고 보니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차 한 잔을 쥔 손, 깊은 슬픔이 담긴 눈, 창밖눈 덮인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죠. 낡은 스웨터,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얼굴에 새겨진 주름,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지나온 힘겨운 날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원이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소녀, 낡은 인형을 가지고 놀며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선율은 아름다웠지만 이 공간에서 어울리지 않는 듯한 슬픈 이질감을 남겼습니다. 수지는 야망이 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원한 건 소박한 삶, 평온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지원이.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런 단순한 꿈에 응답해주지 않죠. 남편 김민호는 한때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젊고 유망한 사업가였던 그는 수진에게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세상은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칼을 들고 야채를 자르기 시작하죠. 칼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리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들은 민호의 전화 목소리, 그 따뜻했던 목소리는 이제 다른 여자에게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었죠. 윤지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아픔을 감췄고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민겨우야, 너는 나와 지원이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야.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어요. 그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심지어 그녀의 목숨까지도요. 민호의 눈에 수지는 더 이상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야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날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수진은 지원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도로는 미끄럽고 헤드라이트만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돌진해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지원이를 끌어안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욱신거렸고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무사합니다. 지원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기다리던 민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진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순종적인 아내였던 그녀가 마주해야 할 가혹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그녀를 배신했고 그의 가족은 그녀를 적으로 여겼으며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지는 사실 강씨 가문의 청음 같은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진실에 다가가기 전 수지는 가장 깊은 어둠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지원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병실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고 곁에는 잠든 지원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수진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그건 몸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곧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죠. 그 장은 거센 폭풍으로 가득하겠지만 동시에 그녀가 몰랐던 자신의 강인함을 깨닫게 될 곳이기도 했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강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지원이의 작은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죠. 그날 밤 수지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흐릿한 기억 속을 떠돌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도로, 갑작스런 트럭의 불빛, 그리고 그녀가 지원이를 끌어안으며 느낀 그 절박한 공포. 하지만 깨어난 순간 그 모든 기억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민호는 어디 있는 걸까? 그녀의 남편,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은 왜 그녀 곁에 없는 걸까요? 수지는 병실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엔 멍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남편분께 연락드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네요.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묵직한 돌을 얹은 듯 했어요. 민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피어올랐죠.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건 민호와 윤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윤지, 민호의 비서이자 수진이 전화 속에서 들었던 그 여자. 그녀가 수진의 집에서 그녀의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수진의 손에서 열쇠가 툭 떨어졌고 그 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엔 놀라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수진은 문턱에 멈춰서 있고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윤지와 와인을 나누며 웃고 있었고 윤지는 수진을 보자마자 얄밉게 미소 지었죠. 수진 씨, 이렇게 일찍 퇴원했어요. 몸조리 잘해야지. 그 목소리는 수진을 조롱하는 듯 했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지원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죠. 민호야, 이게 뭐야?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네가 여기서 이렇게. 수진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 오래전부터 끝난 거.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산산이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호는 수진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수진을 완전히 내쫓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지원이까지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수진은 그 서류를 손에 쥐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읽을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지원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수진은 낡은 가방에 몇 가지 옷과 지원이의 인형을 챙겨 집을 떠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앉은 수진 곁에서 지원이는 잠들어 있었고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 없이 어둠만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우리 지원이를 위해서라도. 그 결심은 그녀의 운명을 바꿀 첫걸음. 강수진은 어두운 밤을 뚫고 지원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마음에는 무너진 삶의 조각들만 남아 있었죠.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김민호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수진이 떠난 그 순간 그녀의 인생에 폭풍처럼 몰아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수진이 서울의 한 작은 모텔방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넌사인이 깜빡이고 지원이는 얇은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어요. 수진은 전화기를 손에 쥐고 망설이다가 결국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혼 서류에 대해 묻고 싶었고 지원이를 위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곧이어 이어진 충격적인 대화였죠. 민호 어바, 이제 수진 씨는 끝났지. 우리 결혼식 준비해야겠다. 사고까지 그렇게 잘 처리했으니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래? 윤지야, 이제 다 내 손 안에 있어. 수진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강씨 집안의 재산도 곧 우리 거야. 수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귀에 맴도는 단어들. 이서고, 결혼식, 갱씨 집안, 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죠.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까? 민호가 그녀를 죽이려 했던 걸까? 그리고 강씨 집안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수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또 다른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장면이 급박하게 전환됩니다.
모텔 방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수진님, 저를 따라오셔야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수진은 당황하며 지원이를 끌어안았지만 남자는 차분히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강시장그룹이라는 이름과 함께 특별보좌관 이재현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찾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커녕 당신은 강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세요. 회장님이 당신을 찾으셨어요.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수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강씨 가문, 후계자. 그녀는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는데 갑작스레 재벌 가문의 상속자라는 말이 그녀 앞에 던져진 거예요.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이재현은 그녀에게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죠. 당신이 겪은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민호가 당신을 제거하려 했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음모가 있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는 지원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면 그녀는 이제 도망칠 수만은 없었죠. 저는 수진이 모텔을 떠나 검은 채 올라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지원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졸고 있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요. 차 안에서 이재현이 건넨 서류를 읽으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출생 증명서와 함께 그녀가 강시장 회장의 잃어버린 손녀이며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민호와 연관되어 있다는 단서도요. 민유,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했어. 나와 지원이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다 거짓이었던 거야. 그날 밤 수진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강수진이 아니었죠. 강씨 가문의 청음, 잃어버린 후계자, 그리고 민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여자.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그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어요. 분노와 슬픔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죠. 민호와 그의 음모에 맞서 싸우고 지원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된 강수진은 검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빛을 느끼지 못했어요. 방금 들은 진실, 민호의 배신, 사고의 음모, 그리고 그녀가 강씨 가문의 잃어버린 후계자라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이 부셔놓았죠. 하지만 그 파괴 속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저 민호의 아내, 지원이의 엄마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수진이 차 안에서 서류를 손에 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이재현이 조용히 말을 걸었죠. 강 회장님께서 당신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며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죠.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어요. 내가 왜 이걸 믿어야 하죠? 그녀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궁금함과 함께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강 시장의 본사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처음으로 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그곳은 그녀가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회장실로 안내된 그녀 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강 회장, 그녀의 할아버지였죠.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내 손녀, 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수진은 따뜻함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죠. 그녀는 사랑받는 손녀였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한 노인이 그녀를 평생 기다려왔다고 하니 말이죠. 장면은 회장실로 옮겨갑니다. 수진은 낯선 가죽 소파에 앉아 있고 지원이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어요. 강 회장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어린 수진이 실종되었고 그 뒤로 가문은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민호 그놈이 너를 이용했어. 네가 강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걸 알면서도 널 속이고 심지어 널 없애려 했지. 회장이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남은 게 우연이 아니었나요? 민호가 저를 버린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그날 밤 수지는 지원이를 재우고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민호의 배신은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지원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강씨 가문의 후계자라는 새로운 이름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죠. 민호와 그의 음모에 맞서 싸우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저는 수진이 강 회장의 저택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그녀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만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그녀는 손에 쥔 부모님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죠. 엄마, 아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제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갈게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은 과거의 두려움을 넘어선 결의로 빛났습니다. 수진의 변화는 조용했지만 강렬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죠. 민호가 그녀를 버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강씨 가문의 청음이라는 운명은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죠. 진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 강수지는 검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빛을 느끼지 못했어요. 방금 들은 진실, 민호의 배신, 사고의 음모, 그리고 그녀가 강씨 가문에 잃어버린 후계자라는 사실, 그녀의 세계를 산산이 부숴놓았죠. 하지만 그 파괴 속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저 민호의 아내, 지원이의 엄마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수진이 차 안에서 서류를 손에 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이재연이 조용히 말을 걸었죠. 강 회장님께서 당신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며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죠.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어요. 내가 왜 이걸 믿어야 하죠? 그녀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궁금함과 함께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강 시장의 본사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처음으로 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그곳은 그녀가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회장실로 안내된 그녀 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강 회장, 그녀의 할아버지였죠.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내 손녀, 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수진은 따뜻함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죠. 그녀는 사랑받는 손녀였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한 노인이 그녀를 평생 기다려왔다고 하니 말이죠. 장면은 회장실로 옮겨갑니다. 수지는 낯선 가죽 소파에 앉아 있고 지원이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어요. 강 회장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어린 수진이 실종되었고 그 뒤로 가문은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민호 그놈이 너를 이용했어. 네가 강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걸 알면서도 널 속이고 심지어 널 없애려 했지. 회장이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남은 게 우연이 아니었나요? 민호가 저를 버린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그날 밤 수지는 지원이를 재우고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민호의 배신은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지원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강씨 가문의 후계자라는 새로운 이름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죠.
민호와 그의 음모에 맞서 싸우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저는 수진이 강 회장의 저택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그녀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만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그녀는 손에 쥔 부모님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죠. 엄마, 아바,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제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갈게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은 과거의 두려움을 넘어선 결의로 빛났습니다. 수진의 변화는 조용했지만 강렬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죠. 민호가 그녀를 버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강씨 가문의 청음이라는 운명은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죠. 진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강수지는 강 시장의 회의실에서 처음 발을 내디딘 그날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는 한때 민호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여자였죠. 그의 배신에 눈물 흘리고 그의 거짓에 상처받던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깨달았죠. 약함은 그녀의 본질이 아니라 그녀가 강제로 입혀진 옷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옷을 벗어던질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수진이 강시장 본사에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이도현과 함께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중역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배워가겠습니다. 이 회사를 지키는 게 제 책임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이 그녀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수진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당신 안에 잠든 힘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제 길을 걸어가야죠. 수진의 전화는 단순한 자신감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민호와의 싸움을 준비하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도연과 함께 민호의 음모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회계 장부, 비밀 계약서, 그리고 그 사고를 조작한 흔적들. 수지는 그 자료들을 보며 분노로 손을 떨었지만 그 분노를 힘으로 바꿨어요.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야. 지원이를 위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심했죠.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를 행동으로 이끌었어요. 장면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수지는 강 회장의 지원을 받아 민호와 윤지의 결혼식에 나타났어요. 화려한 연회장, 웃음소리와 축하 속에서 민호는 윤지와 손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소음이 일시에 멈췄어요.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민호의 범죄 증거가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죠. 민유 씨, 축하할 시간은 끝났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고, 윤지 씨와 함께 내 재산을 노린 그 음모, 이제 다 밝혀졌어요. 여기 이 증거가 당신의 끝을 말해줄 거예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이건 오해야. 내가 왜 너를... 변명은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나를 버린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연회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윤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민호를 쳐다봤죠.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에 속지 않았고 그들의 눈물에 연민을 느끼지 않았죠.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약한 아내에서 강씨 가문의 당당한 후계자로. 그녀의 전화는 단순히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난 용기와 자존감이었어요. 저는 수진이 연회장을 나와 밤하늘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녀의 뒤로 도연이 따라 나와 조용히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수진 씨, 오늘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호를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원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다짐했죠. 수진의 전화는 그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민호의 배신은
그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단련시켰죠. 강 시장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그녀에게 권력을 주었고 도연의 믿음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 수지는 진정으로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변했어요. 약함을 벗어던진 새로운 강수지는 민호와 윤지의 결혼식을 뒤흔든 그날 밤 한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증거는 민호의 거짓을 폭로했고 그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되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었어요.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여정의 정점이었죠. 그녀는 강 시장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이의 엄마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말은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었어요. 저는 수진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민호와 윤지는 피고석에 앉아 있고 그들의 얼굴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수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증언대에 섰죠. 그녀는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사고의 음모, 민호의 배신, 그리고 그가 강씨 가문의 재산을 노렸던 계획까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을 울렸고 방청석에 앉은 강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손녀를 바라봤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호와 윤지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수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민호야, 네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일어섰어. 이제 너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 시장의 회장실로 돌아와 그 거대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고 이도현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수진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손에 들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죠. 그녀는 강씨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지원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면은 따뜻하게 변한 저는 수진이 지원이와 함께 강 회장의 저택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원이는 꽃밭에서 뛰놀며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 순간 도연이 다가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수진 씨,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가 말하며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지는 놀라며 웃었고 도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혼자 싸우던 날들 제가 곁에서 지켜봤어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요. 우리 지원이와 함께 가족이 될까요? 도연 씨, 저를 믿어줘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수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민호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그녀의 삶은 도연의 사랑과 지원이의 웃음으로 다시 채워졌죠. 강 시장은 그녀의 손에서 다시 번성했고 그녀는 회사의 리더로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수지는 강 회장과 함께 부모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아바, 저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신 이 삶 제가 잘 지켜냈어요. 강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수진아, 네가 내 자랑이야. 저는 수진이 정원에서 지원이와 도연과 함께 웃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석양이 그들을 감싸며 따뜻한 빛을 드리우고 바람에 꽃이 피 흩날려요.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죠. 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녀는 어둠을 뚫고 빛을 찾았고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결말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여자가 자신을 되찾고 사랑과 가족을 되찾은 영감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증명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내면에 힘이 있다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할 거예요. 강수진의 이야기는 석양 아래에서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배신을 딛고 일어섰고 강씨 가문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죠. 도연과 지원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룬 그녀의 삶은 한때 어둠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무색할 만큼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에요. 수진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그녀가 걸어온 길에서 피어난 진실이었죠. 저는 수진이 강 시장의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회사의 계획서와 함께 지원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어요. 그림 속에서 수진, 도연, 그리고 지원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죠. 그녀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짓고 조용히 손으로 그림을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지나온 고난을 이겨낸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를 믿고, 지원이를 믿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이야. 수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인내였어요. 그녀는 민호의 배신과 사고의 충격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인내는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고통이 아니라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었죠. 그녀는 깨달았어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 끝에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장면은 수진이 강 시장의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리더가 되어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요. 도연이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며 미소를 짓고 직원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두 번째 교훈은 자존감이었어요. 수지는 한때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민호의 거짓에 속아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강씨 가문의 후계자라는 진실을 마주하며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자존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었죠. 수지는 그 꽃을 가슴에 품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수진이 지원이와 도연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지원이는 잔디밭에서 뛰놀고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가 말하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그래요. 우리 함께라서 더 강해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삶의 노래처럼 들렸어요. 마지막 교훈은 사랑이었어요. 수지는 사랑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민호의 배신은 그녀를 아픔했지만 도연의 진심과 지원이의 순수한 마음은 그녀를 치유했어요. 사랑은 그녀를 지탱하는 뿌리였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날개였죠. 그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을. 저는 수진이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원이의 손이, 다른 손에는 도연의 손이 잡혀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죠.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순간들.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어요. 인내와 자존감,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비범한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빛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존감이었어요. 수지는 한때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민호의 거짓에 속아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강씨 가문의 후계자라는 진실을 마주하며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자존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었죠. 수지는 그 꽃을 가슴에 품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수진이 지원이와 도연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지원이는 잔디밭에서 뛰놀고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가 말하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그래요? 우리 함께라서 더 강해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삶의 노래처럼 들렸어요. 마지막 교훈은 사랑이었어요. 수지는 사랑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민호의 배신은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도연의 진심과 지원이의 순수한 마음은 그녀를 치유했어요. 사랑은 그녀를 지탱하는 뿌리였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날개였죠. 그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을. 저는 수진이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원이의 손이, 다른 손에는 도연의 손이 잡혀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죠.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순간들.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어요. 인내와 자존감,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비범한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빛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남았습니다.